안녕하세요. 퇴근길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은행 연금사업부 윤기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은행 연금사업부 서한슬입니다. 국민은행 퇴직연금 공식 유튜브 채널 KB스타연금 오픈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퇴직연금 길잡이 퇴근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만큼 평소 퇴직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라이브 방송 마지막에는 댓글창에 올라온 질문들도 답변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라이브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야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 퇴근길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좀 회사에서 일에 치이고 또 퇴근하는 길에는 좀 사람들한테 치이고 하다 보면 좀 가끔씩 내가 좀 뭐 하고 있지 하는 여러모로 좀 현타가 오실 때가 많으시죠? 네, 맞아요. 누구나 지친 하루 보내고 나면 한 번쯤 꿈꿔봤을 퇴사죠. 사직서를 품고 살다가 꺼냈다, 다시 꽁꽁 마음속에 깊이 넣어두고 이런 경험들은 있으시지 않을까요? 일단 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결국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건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런 퇴사 후에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잘 준비해두는 게 결국엔 삶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오늘 준비한 퇴근길 라이브 주제는 바로 백투베이직. 이제 아무래도 퇴직 후에 가장 큰 나의 자산이자 보물이 될 퇴직연금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기초부터 좀 탄탄히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친구가 제가 국민은행 연금사업부 다닌다고 하니까 저한테 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슬아,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DB야, DC야?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 질문을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뜨끔 내 얘긴가 하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럼요. 저도 고객님들 만나는 설명회 자리에 가면은 사실 어느 제도에 가입되었는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알아서 잘 운영하고 있겠지. 월급도 잘 나오니까.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내 퇴직금이 과연 어떤 제도로 운영 중인지 혹은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데 좀 특징이 뭐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각자 답을 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다들? 1개, 2개, 3개, 4개? 예,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 DB/DC, IRP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DB 제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DB 제도 혹은 조금 어려운 말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퇴직급여를 저희 국민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 적립을 하고 또 이 금액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우리 회사가 직접 선택해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개별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이 계좌에 추가입금은 할 수가 없고요. 퇴직급여 중도 인출 또한 연금 계좌 내에서는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DB 제도는 금융회사의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것도 운영을 하는 것도 회사가 모두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께서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DB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DB 제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죠. 그 DB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분들은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이미 사전에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예금이나 펀드 등 어떤 상품을 운용함에 따라서 수익이나 혹은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전부 회사의 책임이고 또 우리 근로자들은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급여의 계산식에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게 바로 DB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 계산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계산식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퇴직하는 시점의 평균 임금에다가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무한 횟수, 즉 근속 연수를 곱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국민 씨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김국민 씨가 내가 퇴직을 할 시점에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고 이 회사를 5년 다녔다라고 한다면 퇴직할 때는 300만 원 곱하기 5년 이렇게 해서 총 1,500만 원을 소중한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표로 보여지는 계산식 자체가 진짜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사실 평균 임금이 뭔지 뭐 그러면 작년에 내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뭐 1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야 되나 잘 모르시는 분들 있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평균 임금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간을 평균을 낸 것인지 혹은 내가 지금 회사에 근무하는 전체의 평균인지 등등 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늘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균 임금은 내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는데요. 좀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내가 지금 현재 퇴사를 좀 앞두고 있고 예를 들어서 8월 1일에 퇴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직전 3개월의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5월, 6월, 7월 이렇게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평균 낸 게 바로 평균 임금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DC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DC 제도란 확정 기여형이라고도 불리고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1년 이상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 개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을 해드리면 근로자가 나의 퇴직금을 스스로 책임지고 직접 상품들을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객님들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정기예금이 될 수도 있고 펀드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품을 지정해서 나의 퇴직금을 직접 굴려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또한 희망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세액공제 혜택 목적으로 추가로 더 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DB 제도와 다르게 DC 제도에서는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혹시 중도 인출이 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좀 사유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죠. 중도 인출 법정 사유가 정해져 있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임차 보증금 등을 마련하실 때, 혹은 본인이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개인회생 파산 선고를 받거나 자연 재앙,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사회 재난 등의 경우들이 해당합니다. 네, 사실 근데 중도 인출,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하면은 직장을 좀 특히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좀 경험은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부동산이 뭐 들썩인다, 그쵸. 혹은 뭐 미국 주식해서 뭐 도움이 되려나 싶어서 중도 인출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가능한지 여부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중도 맞아요. 인출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 네, 그럼요. 사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중도 인출에 대해서 사유가 이런 건 알겠는데 하면서 제가 그냥 아예 일례로 최근에 한 고객님하고 한 상담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중도 인출 법적 사유 등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중도 인출 중간 정산을 일단 회사를 통해서 어떤 사유로든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내가 DC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미뤄왔던 가족여행을 이번에 꼭 가고 싶다고 혹시 나의 퇴직연금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고객님이 계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과연 코로나로 인해 미뤄둔 나의 여행 자금 DC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안타깝게도 아까 나라에서 정해준 법정 사유 말씀드렸죠. 그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4인 가족 해외여행 가려면 진짜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정말요. 네. 파워 제인 저 같은 경우 1년 전부터 열심히 적금을 가입한답니다. 적금 가입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적금으로 통해서 이렇게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DC는 사실 여행을 사유로는 중도 인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DB와는 다르게 어쨌든 더 사유만 맞다면 중도 인출은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네.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DB 말고 DC는 퇴직금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좀 차이가 DB랑은 있나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C 같은 경우 회사에서 입금을 해주고 가입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DC 가입자가 퇴직을 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 계산법은 회사에서 매년 넣어준 퇴직금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겠죠. 여기서 내가 스스로 퇴직금을 굴려서 얻은 수익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그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회사에서 넣어준 입금액 더하기 수익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아무래도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DC형 퇴직연금은 우리 회사가 회사의 통장이 아니라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의 DC 통장, DC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번에도 어김없이 김국민 씨라는 가상의 가입자를 끌고 와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 김국민 씨가 DC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와 같이 1년 차 때 200만 원, 2년 차 때 210만 원,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최종 5년 차 때 300만 원. 그래서 총 1년부터 5년 다 합해서 1,200만 원을 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았고, 그리고 이 받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 김국민 씨가 정말 열심히 퇴직연금 상품을 좀 운용을 함으로써 내가 좀 퇴직 시점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이 김국민 씨가 이제 회사를 퇴사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퇴직급여는 회사가 입금해준 1,200만 원 플러스 내가 발생시킨 수익 300만 원,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총 1,500만 원의 퇴직급여를 받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옆 직원과 내가 회사 입사 동기거든요. 근데 퇴직도 한 달 한씩 같은 날짜에 퇴직을 한다라고 봤을 때 DC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두 사람이 같은 입사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운용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금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운용 수익에 따라서 내 퇴직급여 규모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DC 같은 경우는 근로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같이 입사하고 연봉도 똑같고 같은 날 한 날 한시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미 DC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은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종료된 이후에 한번 내가 가입되어 있는 상품 뭔지 수익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주변 직장 동료들 혹은 뭐 언론을 통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많이 하죠. 네, 연초에 이렇게 내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세요 할 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번 올해는 정말 돌려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돌려받을지. 이렇게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퇴직연금 개인형 IRP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형 IRP도 내 자율적으로 내 의사에 따라서 가입하는 제도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입금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 DC 제도처럼 정기예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들을 알아서 선택해서 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사실 이제 아까 연말정산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요즘 관심 많은 게 절세거든요. 이제 사실 저처럼 그냥 사회생활 N년 차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회사를 다님으로써 벌 수 있는 금액이 뭐 성과급이 아닌 이상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특별하게 부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닌 이상 좀 저축을 많이 하려면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소비를 줄이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절세, 세금을 줄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절세가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때 사실 두근두근 하면서 얼마를 돌려받을지 혹은 내야 될지 했는데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올 초에 연말정산 금액 보고 아니 이게 뭐야?
나보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더 내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으로 저희가 소위 13월의 보너스라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입니다. 그럼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진짜 연말정산 될 때마다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전년도에 카드를 많이 썼는데도 연말정산 돌려받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개인형 퇴직연금인 개인형 IRP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재직 중일 때는 절세 목적으로 IRP를 가입해서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 있고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금액에 대해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가입하면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있죠. 개인별 총 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가입자가 매년 9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900만 원 곱하기 공제율 16.5% 해서 최대 148만 5천 원이라는 정말 큰 금액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만간 다음번 라이브에서 IRP 절세 관련 내용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IRP에 최대로 입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900만 원 곱하기 공제율 무려 16.5%를 하면은 15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네, 정말 큰 것 같아요. 너무 큰 돈이죠. 그게 이제 딱 2월에 연말정산 하고 나서 저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회사 다닐 때는 매년 세제 혜택도 받고 또 노후에는 이제 연금으로서도 이제 개인형 IRP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개인형 IRP를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까지 들으시고 난 연말정산은 매년 돌려받아서 뭐 세액공제 필요 없는데 오. IRP 뭐 암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 퇴직연금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퇴직을 하실 때 받는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할 때 반드시 개인형 IRP로 지급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내가 반드시 세액공제나 노후 준비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회사를 떠난다면 퇴직금, 즉 퇴직급여를 수령하셔야 되니까 IRP 개설이 꼭 언젠가는 필요하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어느 분은 나 작년에 퇴직할 때 입주금 통장으로 돈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IRP로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가 된 22년 4월 이후에 퇴직을 하셨더라도 제외되는 사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셔서 퇴직금을 수령하셨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신 경우에 해당하셨다면 IRP나 입출금 통장 중에서 선택을 해서 퇴직금 수령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네. 22년 이후에 퇴직을 했는데도 입출금 통장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예외 사유에 해당해서 아마 선택을 그렇습니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좀 퇴직연금 제도의 3대장, DB, DC, IRP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제 친구가 저한테 내가 가입한 제도가 DB인지 DC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물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을 해주고 자, 친구야, 이제 너가 어떤 제도에 가입했는지 아마 알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모르겠다면 근무하는 회사에 물어봐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어서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어서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DB가 좋은 거야? DC가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DB가 좋아요, DC가 좋아요. DB가 좋아요, DC가 좋아요 하면은 제가 딱 하나를 찝어서 네. 이거 하십시오 라고 말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가 정말 근무하는 회사마다 그리고 또 내가 계약한 근로계약마다 연봉마다 혹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가 좋습니다라고 딱 정해드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제가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분들께서 내가 만약에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팁이라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딱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매년 임금 상승폭이 어떤지, 뭐 그냥 가만히 근무를 하고만 있다면 매년 꾸준히 몇 %씩 올라가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퇴직연금 상품을 직접 운용을 해서 뭐 예금이나 혹은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하면 연간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매년 한 연간 5%, 7%씩 계속 오른다, 연봉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근데 투자 수익을 내는 건 조금 어렵고 잘해봤자 한 3, 4%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DB가 나으실 수도 있고요. 또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의 연봉이나 임금 상승률이 한 매년 2%, 3% 정도가 안 되고 그치만 내가 조금 투자에 일가견이 있어서 연에 한 7, 8%, 10%는 좀 높긴 하죠. 네.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분들께는 또 DC가 나으실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이 두 가지만이 절대 척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과연 나한테는 DB가 좋을지 DC가 좋을지 한번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 생각도 해보시고요. 또 이번 기회에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는 뭔지 체크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DC에 가입 중이다 혹은 IRP에 가입 중이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누적 수익률은 어떤지 꼭 한번 정비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스타뱅킹 어플에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 퇴직연금 메뉴에 들어가셔서 한번 내 상품은 뭘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익률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점검을 하면서 오늘의 퀴즈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 좋아요. 네, 퇴직연금 DC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다음 중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가 아닌 것은 자, 1번 본인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네. 2번 무주택자인데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할 때, 그리고 3번 사회 재난으로 인해서 물적 피해를 입었을 때, 4번 또 여름 휴가 비용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지금 실시간 채팅창 고정 댓글로 올라와 있죠. 네, 링크를 통해서 퀴즈 정답과 설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신 3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당첨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라이브 마치고 5영업일 이내에 설문에 적어주신 휴대폰 번호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브의 마지막 단계로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아까 어떤 가입자분께서 증권사에 개인용 IRP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혹시 국민은행에 또 개설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일단 KB 국민은행의 IRP가 없으신 게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슬프지만 일단 가능합니다. 개인용 IRP는 1인당 1개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한 금융기관당 1개까지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사에 가지고 있으시지만 원하신다면 저희 KB국민은행에도 개설하셔서 나중에 혹시 이 IRP의 퇴직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미리 조금씩 나누어서 입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 KB국민은행에 조금 마음에 들어서 혹은 뭐 이제 타사에 가지고 있는 걸 한꺼번에 이전해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하나만 답변 드리면 아쉬우니까 네.
요거는 아까 이렇게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진다고 했더니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DC 가입자, 뭐 IRP 가입자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DB와는 다르게 DCIRP는 내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투자 성향에 따라 원금 보장 상품으로 정기예금, GIC, ELB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나는 수익률이 정말 중요해 실적 배당 상품을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TDF, ETF, 펀드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퇴직연금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달 퇴근길 라이브 바로 이제 2회차였죠. 2회차에 내게 맞는 연금 투자 상품 고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미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가 뭔지, 그리고 또 이거를 노후 자산으로 장기간 활용하려면 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해야 될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라이브를 놓치셨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라이브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해당 라이브 편집해서 또 채널에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연금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으로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7월 18일이죠. 저녁 6시 15분에 디폴트 옵션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해서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디폴트 옵션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랑 문자 맞아요.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죠? 그렇죠. 1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일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지 하고 그냥 흘려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A to G 완전 모든 것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라이브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벌써 어느새 라이브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항상 라이브를 할 때마다 생각보다 정말 빨리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퇴근길 열심히 집으로 향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덥고 습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정말 힘들잖아요. 오늘 하루 일 때문에도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정말 발걸음도 무겁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적어도 매월 둘째, 셋째, 목요일만큼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에 대한 기초부터 관리 비법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KB국민은행 공식 퇴직연금 유튜브 채널인 KB스타연금에서는 퇴직연금 자산관리에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들을 좀 주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퇴근길 라이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